루비들 안녕, 루나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다들 올림픽 보느라 정신이 없는 거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막 수영이라든지 뭐 펜싱, 축구 이런 것들 이제 올림픽으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 특히 이제 펜싱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 잘 몰랐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되게 긴장감 넘치게 쫄깃쫄깃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올림픽은요 정말 여러분 쉬는 시간에 간간히 보셔야 되는 거고 올림픽에 여러분을 맡기면 안 되는 거 알죠?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올림픽 스케줄에 여러분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간단히 뭐 이제 결과 정도 보고 또 내가 쉴 때 TV에서 올림픽 계속 해주니까 뭐 그거 잠깐 보고 이 정도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번 주의 컨텐츠는요 바로 셀럽들의 공부법 2 되겠습니다. 이 셀럽들의 공부법 앙코르를 좀 해달라, 우리 2도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셀럽들의 공부법 또 두 번째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번 셀럽은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는 셀럽일 수도 있어요. 왜냐? 연예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분은요 수험계의 정말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책을 지으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거 안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요 96년에 초판이 인쇄될 정도로 정말 옛날 25년 전 수험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절판되지 않고 계속해서 출판될 정도로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도 수험생들한테는 레전드로 남아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가슴속 저 밑에서부터 분노가 차오르나요? 공부가 제일 쉽긴 무슨 공부가 제일 어렵지 하는 그런 막 극한의 분노가 밀려오시는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공부 말고 다른 것들을 해본 사람들이 이 말을 진짜 남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장승수 변호사님의 이 수험계의 그런 일화들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공부법이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서 계속해서 절판되지 않고 인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이. 여러분 이 장승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요 7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옛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그분이 90년대에 이제 수험 공부를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다가 뭐 여느 스토리가 그렇듯이 가세가 기울고 뭐 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다 말아드시고 뭐 화병으로 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뭐 홀어머니가 뭐 장승수 변호사와 그의 남동생은 뭐 안 해본 장사 없이 뭐 그렇게 어렵게 키우다가 기초수급자도 되고 뭐 굉장히 어려운 시간 보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사실 장승수 변호사는 처음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무런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특히 고3 때 같은 경우는 승수야 너는 이 성적으로는 어떤 대학도 갈 수가 없단다 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의 뭐 그런 말씀에도 뭐 그럼 대학 안 가면 되죠 뭐 이렇게 그냥 응당 받아칠 정도로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3 때 야간 자율학습 이걸 줄여서 야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야자를 합법적으로 좀 안 하려고 뭐 포크레인 뭐 이런 것들 배우러 다니고 포크레인 운전사 자격증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하고 안 해본 얘기 없습니다. 포크레인 조수도 해봤고요. 뭐 오락실에서 뭐 홀 서빙 알바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스통 배달도 해봤고요. 뭐 신문도 돌렸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일용직 건설직이라고 요즘은 얘기하는 뭐 옛날에는 이제 노가다라고 조금 이제 비하해서 얘기했었던 정말 이제 그런 것들까지 그냥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안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수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뭐 사실 다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신은 완전 폭탄으로 망해 있는 상태였고 정말 수능 100%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수능 100%가 당시엔 아니었거든. 계속 내신에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요. 재수, 3수, 4수, 5수, 6수 무려 5년 만에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완전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완전 노베이스부터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전국 1등 할 때까지 5년이 걸린 셈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의 공부법을 소개하기 전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이제 뭐 가스통 배달부터 정말 이 몸 쓰는 일을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왔어. 이분 굉장히 싸움도 잘하는 분이었거든. 폭주조까지 뛰셨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니까 공부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아니 공부라고 하는 건 물론 어렵지.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엉덩이 싸움이고 머리가 뽀개지는 싸움이지만 너희들 실제로 공부 말고 딴 거 해본 적 없잖아. 그죠? 여러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라고? 다른 거를 해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너희들 안 해봤잖아. 안 해봤으면서 왜 공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여러분 공부가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나중에 성인 돼서 내가 창업을 해서 또는 내가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기 때문에 가끔 TV에 나오는 거지. 대부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근데 공부는요. 어느 정도 평타만 쳐도 어느 정도 평탄한 인생이 보장이 됩니다.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시원한 방에서 그리고 책상에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주시는 문제집으로 평탄하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느껴져도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가슴에서 정말 이 마음에서 열이 나는 것. 그게 진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분의 공부법을 이제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분한테 제일 이 공부가 쉬웠어요 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장승수 변호사님의 대표적인 공부 방법인데요. 관성이라는 게 뭐죠? 얘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은 여러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으면요. 나쁜 습관은 그냥 물들어 버리지만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좋은 습관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 그런데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렵지만 공부하니 그리고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열심히 집중하니 그런 좋은 습관을 들였잖아. 그러면이 내가 나중에는 그냥 하기 싫어도 내 의견, 내 마음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성에 따라서 내 습관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내 뇌가 지금 이 의도를 가지고 뭐 내 뇌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내가 할 시간이니까 하는 거야. 그게 관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는 것, 관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장승수 공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습관 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습관을 들여서 쭉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기 싫은 유혹이 들어도 그 틀을 깨는 게 귀찮아서라도 계속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유혹에 한 번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무너질 위험이 커지지만 유혹을 잘 견뎌서 그 틀을 잘 지켜내면 앞으로도 굳건하게 잘 견뎌내며 이 틀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해. 그야말로 정말 첫 단추를 그 이유인 것이거든. 이게 이제 장승수 변호사님의 대표적인 수험의 명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좀 약간 솔깃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아니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내가 한 번 유혹에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유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할 시간으로 계획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30분만 자고 일어날까? 오늘은 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만 그냥 공부 빼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안 될까? 올림픽 너무 재밌는데 올림픽 이 경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게 사실상 공부에 있어서의 유혹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틀이라고 하는 게 깨져버리고 결국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 내가 하던 대로 해야 하니까 계획에 맞춰서 그냥 쭉 하세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고 그게 결국 노베이스였다가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전국 1등까지 할 수 있는 장승수 대표 변호사님의 명언이니까요.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졌다는 말, 그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는 거 이제 어렵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사교육으로 밀어줄 수가 없어서 대치동 애들은 분초를 다퉈가면서 사교육 학원에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나는 문제집도 풀었던 거 다시 푸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이랑 게임이 되겠어?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인데 내가 지금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성공한 사람,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혹시 굉장히 하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장승수라는 사람 되게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은 약간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도 부잣집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그냥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사교육 많이 못 받았어. 정말 중요한 학원 영어? 이 정도 다녔나? 다른 거 다 인강으로 하고. 여러분, 한 영수 정도만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그것도 인강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절대 개천에서 용을 못 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 못 난다 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하는 말이냐면 두 가지 부류가 하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패배의식에 가득한 사람. 패배의식 가득한 사람은요, 평생토록 불만만 토로하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도 바꿀 수 없고 본인만의 세상 자체, 본인의 인생 자체도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항상 불만만 토로하고 항상 이 세상이 잘못됐어,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인생 못 바꿔요. 그렇게 살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될 거야. 원래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냐, 오히려 굉장히 금수저인 사람들, 굉장히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치 돈 없는 집 애들은 이런 꿈도 꾸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너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노력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경쟁자를 제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 말 들을 거야? 그 말 들을 거야?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영국은요, 아직도 왕실이 있죠? 근데 왕실이 있는 거는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형식적인 그냥 느낌이라고도 하지만요, 아직도 귀족이라고 하는 게 거기는 존재를 해요. 귀족이 정말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 있잖아. 그런 집안 아니면요, 정치도 못해. 총리는 그런 집안 아니면 나오지도 못해. 그런 정도란 말이야. 항상 거의 이 클래스가 나눠져 있어. 사실은 벌써 클래스마다 액센트까지 다르면서 말투까지도 달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등한 나라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진짜 이 공부 하나 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에 목숨 거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장승수 변호사님은요, 예전에는 공부하려면 진짜 뭐 비싼 과외 이런 거밖에는 길이 없었거든요. 비싼 과외, 비싼 학원. 사실 80년대 뭐 정말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 가면은 사교육이 금지됐었기 때문에 다들 몰래 과외했었어요. 아주 고액 과외.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대학 갈 수 있었어. 뭐 열심히 해서.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만 있어도 우리가 인터넷 강의에서 완전 고퀄리티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검증됐다 하는 선생님의 강의들을 인터넷 강의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안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 봅시다. 일단은 이 분 같은 경우는요, 몇 가지 공부법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거든요. 첫 번째로 사전과 친해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영어 사전이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맥상 대충 흐름으로 지나가거나 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이 사전을 찾아보면서 어떤 용례가 있는지 어떤 뜻으로 쓰인 건지 찾아보고 단어장 정리해서 따로 암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독해 공부하는데 정확하게 단어는 모르겠지만 대충 약간 문맥상 유추하면 뭐 이런 뜻 아닐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런 게 별로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 때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으면 유추해서 문맥을 유추를 해서 가야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사전 찾아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암기까지 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게 공부고 그게 진짜 실력 향상이죠. 또 두 번째, 공부의 시작은 완전한 이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뼈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가 책을 덮고 누군가한테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그게 진짜 이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법 같은 거 어떤 개념을 배웠잖아. 그러면 내가 대충 이해한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려면 내가 책을 덮고서 가상의 제자한테 내가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이 가정법 구문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는데, 왜냐면 현재 사실과 완전히 불가능한 희박한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한 시대 더 이전으로서 떨어져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대로 이해를 한 것을 풀어보란 말이야. 그렇다면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어. 막히는 부분은 너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야.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공부의 방법은 암기다. 암기를 안 하고서는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당연히 해야죠. 무조건 이해 없는 암기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지만 결국 이해를 하고 났으면 그 후에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기하지 않고는 공부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다못해 수학을 하더라도 수학의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응용을 할 수 있잖아. 문제를 풀 때도. 암기를 우리가 결코 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북이 공부법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하시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모르는 친구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결국엔 거북이가 이기죠. 뭐 이런 거 너무 뻔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토끼가 처음엔 어떻죠? 굉장히 빠르게 가죠. 그런데 결국엔 낮잠 잡니다. 그냥 뭐 여기 쉬었다 가요. 이런 걸 슬럼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죠? 처음에는 굉장히 느려 터져서 와 저기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토끼를 꺾고 도달을 하죠. 그게 여러분 거북이 공부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남의 페이스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 있지. 남들은 정말 빨리빨리 이해하고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왜 쟤만 앞서 있고 나는 이렇게 빨리 실력이 오르지 않을까? 나는 왜 빨리 점수가 오르지 않지? 남들과 비교하죠. 이 페이스를 비교하죠. 이 속도를 비교하죠. 그런데 결국에 공부라고 하는 거는 완전 장기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가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냐, 거기에서 게임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고3 때 포텐 터트려서 수능 때 포텐 터트려서 내가 결국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게 이제 피니쉬 라인 아닙니까? 우리 학업에 있어서는 뭐 인생의 결승점은 아니지만요. 결국 거기서 실전에서 잘해야지. 잠깐 지금 중학교 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결국에는 꾸준히 나가는 사람이 승자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그리고 이 변호사님의 또 공부법에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한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 이것으로 해낸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 노베이스부터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한 사람이 있잖아. 믿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 공부법을 소개를 할 때는 선생님이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공부법 이런 영상 볼 때는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다가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냥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이거 20분 동안 보는 거 시간 낭비였어. 너가 진짜 하지 않으면. 이 의욕의 불태움을 받았으면 그것을 실제로 내가 계획에 그리고 행동에 이거를 옮겨야지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유튜브 그냥 재미로 영상 본 거랑 뭐가 달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그건 보장할 수 있어. 알겠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